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해 모의 면접 사례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면접은 대면 면접이며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면접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답변은 실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무관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안내 1.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합니다. 2. 면접 대상자의 개인정보,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3. 면접 대상자의 출신 고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식 및 행위를 금지하며 면접 대상자가 교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사전 준비된 별도의 가운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면접고사 당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험번호를 대체하는 가번호를 부여하고 면접 진행 순서는 임의로 배정됩니다. 면접고사를 보기 전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은 면접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이때 가지고 온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면접 조교에게 제출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면접에 앞서 면접 문제를 준비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차분히 답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답변을 생각하셨나요? 면접의 실제 사례의 재현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한 대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시문 가에서 왕의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로 공감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공감은 타자에 대한 관찰과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보면 왕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소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왕은 소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신하에게 소의 사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감은 타자가 속한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에서 왕은 소가 곧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소의 상황을 동정하고 소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소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 존재가 처한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동일시하는 자세는 바로 공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나타나는 왕의 마음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시문을 보면 소가 사지로 나아가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 뭐랄까 되게 실감나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왕은 소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걸 또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소를 보면서 인간처럼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생명을 되게 막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그 어떤 위치? 신분? 그런 거 같은 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게 그런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답변한 점이 우수합니다. 적절한 제스처는 면접고사실의 분위기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면접관에게 자신의 답변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면접관과 적절한 수준의 눈맞춤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면접 준비 시간에 작성한 내용을 보며 그대로 읽는 것은 자신감 없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원자는 무엇 하잖아요. 뭐뭐 했단 말이죠. 처럼 구어체를 사용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면접에서는 무엇 합니다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연습해보세요. 자신이 혹시 암튼 그런처럼 특정한 어구를 반복하여 말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재심은 나는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하거나 공감하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거나 공감하더라도 그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감은 보통 시간적으로 매우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감은 공간적으로도 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공감을 느끼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지구 저편에 사는 존재에게 공감을 느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재심은 가의 왕을 바라보면 왕의 연민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왕은 소의 죽음을 우연히 면해 주었지만 소가 종의 틈을 바르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제도나 관습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공감이 한계를 갖는 이유는 왕의 공감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가에 놓아주어라 내가 참아 볼 수 없다는 왕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은 진정으로 소의 처지를 공감하기보다는 본인의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 차원의 공감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공감에서 비롯된 제도적 개혁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나의 관점을 보자면 사실 나의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나의 글쓴이는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걸 겪은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듣는 사람은 마음에 동요도 없고 공감하는 것처럼 꾸민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막 위로하고 들어주고 이러는 것 같아도 실상 들여다보면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공감 같은 그런 거는 거짓이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이라면 가에 나타난 왕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소가 벌벌 떠니까 왕이 놓아주라는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듯한 말은 하지만 약간 위선을 떨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나의 관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관점이라면 왕이 소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 말도 뭐 생명을 존중하거나 해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막 허상이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번은 그렇습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서두에서 제시문 나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였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공감이라는 주제어에서 제도적 개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어 사고의 확장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와 눈빛,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는 면접에 임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핵심은 주어진 제시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질문 2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2는 제시문 나의 관점을 기반으로 제시문 가의 왕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라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답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네요. 또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시문 숙독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시문을 깊이 이해하고 간결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답변하세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적절한 크기와 속도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시문 다는 세계화로 인해서 각국의 상호 연결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해외로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세계화에 따라 본국으로 위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국제적 협약 및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제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국제적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상호 연결성이 과거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문제는 제초제와 같은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여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오염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제초제 같은 위험한 성분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수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국에서는 그런 위험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제시문 다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또 그러한 위험한 성분의 제초제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아예 원천적으로 규제해서 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좋은 성분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자는 제시문 다가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상호 연결성이 심화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요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약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협약 및 국제기구의 필요성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네요. 면접에서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답안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자는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구성할 때에는 자신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 안내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면접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